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초반부에는 조금 약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후반부에 지표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힘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그다음에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수준을 나타냈죠.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판단 내려주시죠. 나는 오늘 장중 변동성이 좀 컸었습니다. 시작할 때 보면 아침부터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후장 중반 이후에 이제 스퍼트를 내면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6%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그제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또 0.1% 반등 일단 성공했습니다. S&P 500도 0.5% 올라갔고요. 다만 오늘은 또 유가는 좀 내리고 금가스 또 마찬가지 오늘 좀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다우지수의 일간 흐름의 차트라는 모처럼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중간에 빨간 선을 하나 거드렸는데요. 그 빨간 선이 어저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미없다가 오후장 중반부터 올라갔습니다. 하락폭은 마이너스 350포인트 수준이었고요. 오늘 끝까지 간 것은 결국 199포인트, 그러니까 200포인트. 그러니까 장중 보면 550포인트 정도까지 오늘 흔들거림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나고 나면 이게 반대였을 경우면 충격이었을 텐데요. 오늘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만 오늘 빼놓고 전부 다 올랐습니다. 사실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대표 주자들이죠. 이쪽에 모여 있는 것이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구글 이런 쪽인데 이쪽에 이제 CEO들이 모두 오늘 의회 청문회에서 나섰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결국 오늘의 주제는 소위 SNS를 통해서 이제 가짜 정보를 유통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어갖고 그에 대한 얘기인데 여하튼 또 무슨 돌발 발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좀 약보합 정도로 약세에서 마감됐고 나머지 섹터들은 오늘 모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핵심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고 일부 현실화가 나타나는 거죠. 현실화가 나타나는 것은 저기 여러 번 보여드렸던 무슨 카드의 사용액이라든가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어떤 조회수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예약수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주시장의 좀 반등의 요인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늘 한 4% 반등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5월 스케줄이 이제 발표됐는데 5월 스케줄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50%까지 올려놨거든요. 스케줄. 그러니까 이미 다 팔린 것이 아니라 5월에 어느 정도 운행하겠다는 스케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10번 운행하겠다는 것을 좀 올렸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팬데믹 이전 대비 50%가 회복했고요. 카니발 어저께는 게 급락했던 것 때 카니발도 오늘 좀 나름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항공주나 이런 것들이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관련된 것들이 좀 올라가는데요. 어떤 시장의 한복판에 지금 다우지수를 끌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보잉이랑 캐터필러거든요. 오늘 보잉도 오늘 3% 반등하면서 다시 오늘 $250 근처에 일단 바짝 다가섰습니다. 특히 보잉 같은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주항공 방해 산업에 대한 이슈도 지금 같이 묻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애플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하락이 멈추고 오늘 좀 강보합 정도 온지였고요. 테슬라가 요즘 재미없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오늘 1.6%의 반등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크게 흔들거리고 특히 오전장에 좀 빠졌던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NPR 모닝 에디션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진짜 경제가 좋아지면 여태까지 좀 유화적인 어떤 스탠스를 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원론적인 얘기고 이거 당장 한다는 거 아니라 진짜 좋아진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본적으로 진짜 경제가 좋아지면 이런 전제를 달았는데 그 말 자체가 좀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 좀 떨어졌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68만 4천 건이 나왔는데 이런 68만 4천 건이라는 것도 뭐 숫자가 상징적인 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네, 어쨌든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쭉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이 시장의 초반부에는 좀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습니다. 자, 월가의 시각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앞으로 우리 이 시장이 회복세와 함께 더욱더 상승 랠리를 펼쳐가게 될지 아니면 어떠한 뭐 조정을 받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남아있거든요. 자, 시장 분석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바클레이즈의 리서치 헤드가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위험자산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이란 얘기는 쉽게 해서 주식이라는 얘기인데요. 주식에 대한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은 제가 재확인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바클레이즈는 지금 월가에서 가장 주식시장을 좀 박하게 본다고 표현할까요? 아주 긍정적이기보다는 지금 3,900 언저리 아닙니까? S&P 500이. 근데 연말 목표가 4,000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 목표가 상당히 높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4,400인데 얘네 이쪽은 4,000이기 때문에 10% 정도 차이 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4,100입니다. 월가 목표가. 근데 여기는 4,000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시장에 여전히 비중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시장에 갖고 계신 종목들이 재미없거나 그러면 지금 주시장 짜증나고 이거 어렵다 얘기하고 있겠지만 큰 틀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이분의 얘기도 이겁니다. 고평가 시각이 분명히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가 40년 만에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실적 전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2022년 실적 회복세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바클레이즈는 2021년의 실적의 그 전망치가 2019년보다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박하게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평균보다 훨씬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영국과 유럽 주식시장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이 톤은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바클레이즈 자체가 영국에 기반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영국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어떤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 기본은 실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바클레이즈도 실적 증가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3월 말에 1분기가 마감된다고 하면 4거래일 정도가 남은 시점이거든요. 네네. 1분기 실적 전망이 어떤 수준에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4월 한 3주차 정도 되면 벌써 이제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이때 빠른 곳이 시작되거든요. 주식 정보 데이터 리서치하는 기관 중에 하나 잭스라는 곳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의 자료를 오늘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현재요. 1분기 실질적은 전년 동기 대비 19.5%가 늘어난다는 것이 전망치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클레이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잭스가 말하는 잭스는 평균보다 아래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팩트셋 기준으로 전체 월가의 시각은 플러스 22.6%인데 그보다 자기네들은 박하게 본다는 걸 여러분 중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19.5%가 늘어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19.5가 됐건 5%가 됐건 20%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 같은 개인 투자가나 이런 분들은 그 숫자를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거든요. 이 그림이 방향성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똑같은 1분기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어떻게 돼 왔냐는 것입니다. 제일 왼쪽은 먼 얘기도 아닙니다. 불과 2020년 12월 9일, 3개월 전에 이런 수치가 났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불과 11.7%가 늘어날 거다. 1분기에 늘어날 거라 얘기했는데요. 1월 달에는 12.6%로 바뀌고요. 1월 말에는 14.3% 늘어나고 2월 초에는 16.7% 늘어났다는 것이 이번에 19.5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전망을 쉽게 할 수는 없겠지 이보다 훨씬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이번에도 그랬지만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이 실적 가이던스를 이번에 발표를 안 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까지 팬데믹 이후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이야기하면서 보수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실적 좋게 나왔지만 가이던스를 안 했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 기업들 꽤 느끼신 뉴스 들으신 분 계실 텐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단위 회사도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가이던스를 안 하니까 워낙 보수적으로 보는 미국 애널리스트들도 더 보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발표되는 기업은 실적은 이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분기별 이익 전망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는 1분기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는 분기별로 2020년 작년 1분기 추세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1분기에 지금 이쪽이 이제 19.5%라고 보여드렸는데 2분기에는 물론 기저효과가 있지만 50%가 넘는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3분기, 4분기인데 이 2분기, 3분기, 4분기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수급이건 뉴스건 뭐라고 세금이건 다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실적이란 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네. 그만큼 시장에는 실적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서
달러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런 실적도 한몫을 하는 거죠. 미국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달러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한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달러가 이제 계속 강해지고 있거든요. 2020년 수치를 보면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는 아시다시피 6개국의 그러니까 유럽 포함한 6개국의 통화에 빗댄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달러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요. 금년에 2.7%가 정확하게 올라갔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원화가 됐건 일본 엔화가 됐건 중국의 위안화가 됐건 유로화가 됐건 각 국가의 화폐의 가치는 그 국가 경제의 힘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화폐가 강해진 것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 되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미국에 이렇게 달러를 많이 푸는데 왜 달러가 강해지냐? 상대적인 논리죠. 상대적인 논리. 상대적 다른 나라보다 좋다는 의미가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이거는 달러 인덱스가 되겠고 그럼 지금 미국의 달러보다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강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그림 준비됐는지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을 보면 제일 위에서 두 번째죠. 더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올해. 파키스탄의 루피네요. 네, 이거 뭐 이유는 전 모르겠고 여하튼 파키스탄 이제 통계니까 파키스탄이 2.8% 올라갔고 US 달러보다 약간 더 올라갔는데 나머지들은요. 나머지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미국 달러 대비 강했냐 약했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미국의 달러 대비요. 미국 달러 대비 올해 강해진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캐나다 달러가 약간 더 미국 달러보다 강했고요. 나머지 몇 개 나라가 있는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는 지금 달러는 거의 비슷했고 대부분에 가까이는 마이너스로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나오고요. 네. 그래서 유로화가 마이너스 3.3이고요. 여기에 표현은 안 되지만 한국의 원화가 마이너스 4.4%입니다. 달러 대비요. 마이너스 4.3%요? 네, 그만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약해졌죠. 역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랬죠. 우리나라가 작년에 1,080원, 1,09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아마 1,130원? 1,040원 네, 정도. 그 정도 와 있을 네. 겁니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더 약해졌어요.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지금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 이게 미국에 계신 분은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은 약간 이 부분에 이해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의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특징주도 한번 볼 텐데요. 아까 보잉을 언급해 주시면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로키드 마틴이 이날의 특징주로 올라와 있네요. 네. 어떤 이슈가 있었죠? 로키드 마틴은 사실 뭐 보잉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상당히 재미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전에 좀 올랐다는 것도 있겠는데요. 여하튼 뉴스거리만 하나 말씀드리면 로키드 마틴은 사실 방위산업을 보면 세계 최대 회사입니다. 전체 항공기로 보면 보잉이 1등인데 뭐 다 방위산업 같이 하는데요. 노스록 그루먼과 함께 76억 달러의 미사일 계약을 새로 추진한 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진 것은 이제 보잉이 지고 얘네 둘이 이긴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로키드 마틴이 지금 나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 실적 발표한 거가 다든 레스토랑입니다. 미국 전역의 이제 레스토랑, 뭐 스테이크하우스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레스토랑이 되겠는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RH는 이제 작년에 그 워런 버핏의 벅스에서가 지분을 투자했다 그래서 한때 관심을 끌었고요. 이 기업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사실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지만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할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거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최소 50%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1분기에 정말 작년에 어려웠던 데보다 진짜 잘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오늘 주가를 무려 1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시스코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고 목표 주가들까지 올리면서 주가가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예전에는 특징주의 IT 기업들이 참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IT 성장주 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IT 기업들의 부진한 흐름 속에서 정말 울상이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믿었던 빵이 빵 터졌다. 이 말은 주가가 빵 터졌다가 아니고요. 네네. 믿었던 그 믿음과 신뢰가 아주 그냥 빵 하고 터져버렸다. 라는 말도 있던데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그리고 전 세계
뭐 전 세계 이머징 마켓도 비슷한 흐름으로 어찌 보면 어떤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좀 강해지는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는 성장주의 상대 강도가 금년 작년 말 금년 초에 아주 피크를 치고 나서 조금씩 좀 사라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환하는 그런 사이클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보면 특정 어떤 그냥 너무 지금 성장성만 바라본 아주 작은 주식, 뭐 스펙에 관련된 일부 주식만 했다 그러면 문제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빵 같은 거를 좀 골고루 갖고 있고 빵만 갖고 있더라도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균형감 있게 포트폴리오 가지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최근 1년 동안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 섹터별로 보면 지나고 나면 큰 차이가 없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 최근 1년 동안 S&P 500이 한 8% 정도, 80% 정도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1년 동안 보면 IT가 한 86% 올랐어요. 조금 더 올랐을 뿐입니다. 더 올랐다가 좀 내려와 있지만 결국은 에너지나 산업이나 소재나 S&P 500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균형감 있게 갖고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보이겠고요. IT 성장주 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팡이 팡 터졌건 어찌게 됐건 간에 팡 주식 갖고 계시면 저는 뭐 팔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올랐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쉬고 있을 뿐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팡만큼 지금 매출, 이익, 프리캐시 현금 흐름이 좋은 것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을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고 좀 더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흐름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편식하면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골고루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식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